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시장 많은 우려와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잘 마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올라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훨씬 좋겠죠. 또 사실은 좀 더 밀려준다면 좋은 구간에서 많은 종목군들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오늘 갭으로 출발하는 바람에 많은 종목군들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시장에 들어 올리기 전에 좀 종목군들을 좀 슬금슬금 주워 담았던 부분이 좀 내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류 변화와 또 최근 중국 증시를 급락을 만들었던 두 가지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또 중국 당국도 회계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 등등으로 서로 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부 작용을 했죠. 그러한 연휴에 항생 지수가 전일 마이너스 9%까지 빠졌는데 오늘 마이너스 플러스 8%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중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오후장에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금융투자지만 기관 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준 거는 그나마 수급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던 국제 유가의 이 제동, 또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었죠. 국제 유가가 200불을 간다 등등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상 지나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항상 고점이 많았던 것 같고, 환율도 오늘 일단은 1250원을 넘기지 않고 1240원, 1240, 그러니까 어제 밤에 1247원까지 찍었던 환율이 오늘은 1235원까지 떨어지면서 환율도 단기 고점을 치는 모습이 나아졌다라는 부분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시장의 이 어두웠던 부분이 오히려 FOMC를 앞두고 시장의 색깔이 긍정적인 기류로 변화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시장 시초가부터 거의 2% 가까운 한 5% 이상이죠. 1.5% 이상 양시장 다 갭을 들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FOMC 우려도 있었고, 또한 전일 미 증시의 하락에 국내 증시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갭 상승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저는 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장중에 또 변동성이 컸었죠. 중국도 2% 갭을 들었는데 장중한테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가다가 장막판에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에 연동돼서 강하게 상승을 이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물론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양시장 다 장 막판에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네요. 특히 코스닥 이 150 업종이 굉장히 강했죠.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도 한 7%, 6%대 상승이 나와주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원달러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단 1240원을 내려와서 단기 고점을 만드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최근 급락을 거듭했던 이 홍콩 항생 지수가 일단 9%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시켜 준 것 같네요. 자, 전일 중국 및 홍콩 증시가 초급락을 했죠. 여러 우려가 발생 가운데 간밤 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에 대한 진전 등에 의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영향에 따라 갭상승 출발 이후 장중 중국 눈치를 분명히 봤습니다.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저도 중국 시장을 오전에 보면서 또 얘네 또 밀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종목을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오후장에 돌아가 주면서 좀 종목군들을 슬금슬금 주워 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시장 반등의 시그널은 두 가지였죠. 일단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중국 상장 기업 상패 관련된 협의의 진전에 대한 기사가 나와줬고 중국 정부의 관리 의지 등이 반영이 되면서 항생 지수가 제가 이 글을 작성하고 저장해 놨을 때가 이제 4시 몇 분 때 봤었는데 종가는 9%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연이틀 급락했던 이 하락분을 거의 한 번에 좀 만회를 해주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현 지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1월 달은 긴축에 대한 우려로 하락이 나왔고요. 2월은 우크라이나 전쟁 반발에 따른 충격을 받았으나 전쟁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위로도 못 올라갔고 아래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과 뭐 유럽 시장을 보면은 전쟁 발발 시점보다 더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요. 뭐 중국도 뭐 항생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국내 코스닥 시장이 더 위에 있죠. 이 부분은 저도 이거는 개인적인 고민과 생각에서 나온 말인데 아무래도 연초에 이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여타 다른 국가보다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좀 덜 밀리는 모습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분명 코스닥이 관련된 이 윤석열 당선인 즉 대선 효과도 분명히 일부 작용을 해주겠죠. 네, 왜냐 수많은 이 또 정책 테마주들이 동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서도 오는 지수 방어가 일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죄송합니다. 자, 그간 시장을 눌러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러시아 서방 확전에 대한 부담감이죠.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젤란스키가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뭐 말이 많았는데 거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발언과 함께 평화회담에 대해서 긍정적 기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게 기사를 전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봤을 때 니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떠나갈 때 우리 다 부셔졌으니까 이런 거 물어내고 가. 뭐 그런 내용들도 뭐 기사에 나와 있었던 점이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 장기화 될 것 같다라고 막 생각을 했을 때 혹은 과거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 3일 내에 끝나겠다라고 하고 이게 장기화가 되고 또 이게 초장기화가 될 것 같다 하는데 또 금방 끝날 것 같은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인데요. 분명히 네, 기류의 변화는 조금 네, 포착이 되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밤 열릴 FOMC에서 파월의 말이 매우 중요할 듯한데 일단은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런 부분까지 모두 증시에 선반영을 해가고 있지 않나 추측이 되네요. 즉 최악까지 반영해서 움직이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단기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지수가 최근 1개월여간 횡보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로 귀결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수를 볼 때 하방보다는 돌파 시 추가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및 해지 테마는 기존에도 언급했다시피 흔히 말하는 창형이라고 그래요. 창처럼 하늘을 찌르고 눌림 없이 끝까지 떨어져 버리는 테마를 창형이라고 합니다. 계절성 테마도 그런 거예요. 뭐 여름 테마라든지 한 계절에 뭐 1년에 한 번 왔을 때 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는 눌림 없이 떨어지는 이러한 창형의 종목군들이 사실은 유가와 해지 관련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절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조선 섹터들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올라줬죠.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은 일부 밀릴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쪽은 또 가겠죠. 네, 업황과 실적 뭐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장 아주 뜨거웠던 거는 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쪽에 종목군들을 뭐 제대로 공략을 저는 오늘 하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고요. 사실 삼보산업이라든지 오전에 신원 종합개발이 튈 때 장 초반에 뭐 빠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치고 나서 일성건설이나 범양건양 뭐 오후에 올라올 때는 사실 이 종목군들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과거에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쳐다보고 있다가 뭐 하는 순간에 또 상한가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략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종목군들은 계속 순환매를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또 급등을 하면 언제든지 차익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이 당선인이 제일 먼저 공약한 거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윤석열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두지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마인즈랩, 셀바스 AI 뭐 이쪽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들이 있죠. 이거는 카페에 제가 좀 못 올려놨는데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4대 그룹 총수 AI 직접 챙긴다. 꼭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움직였던 거는 바로 뭐 정부가 뭘 밀어붙이면은 자 수소 뭐 한다 또 메타버스 뭐 한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발을 벗고 뛰어듭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이제 AI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AI 관련 섹터도 계속 면밀히 저는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이쪽 안에서도 기회가 아주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 부분이 먼저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로봇 관련해서 뭐 이런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로 바뀌면서 시간 외에 로봇 관련주들이 되고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죠. 삼성전자 주총석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했다라는 게 이제 시간에 또 한 번 더 나와주니까 관련주들이 되게 급등을 했는데 내일 추격 매수보다는 적절한 눌림을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또 내일부터 인 배터리 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있겠죠. 전고체 이슈가 나왔을 때 한농화성을 본다든지 인산철 그 LFP 이슈가 나오는지 그러면은 파워넷과 아모그린텍 폐배터리 이슈가 나오는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차트에 뽑아놓고 네 유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나올지는 예상이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배터리 성능에 대한 그리고 미래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도 그랬고 자주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고체 쪽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밤 아마 미 증시가 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또 대거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IT 반도체도 내일 기회가 올 것 같고 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뭐 아싸리 뭐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도 레버리지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지수는 일단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밀렸으면 이 지수가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단기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인데 오늘은 종가상 들어 올리면서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죠. 캔들상으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약간의 신뢰는 있는 캔들이 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종목을 담고 넘어갔는데요. 뭐 이렇게 갭이 좀 든다면 약간 밀렸다가 또 올라가려고 하는 관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 이 박스권이 열리게 된다면 지수는 뭐 이런 구간까지 저는 원래 950포인트를 봤기 때문에 이 상반까지는 한 번 정도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겠죠. 뭐 FOMC 끝나고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끝나고 하면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대형주 먼저 좀 보죠. LG이노텍. LG노텍의 오늘도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좀 시가부터 좀 강했는데요. 시가부터 거의 돌파 나오는 시점부터 종가까지 계속 강한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LG노텍이 이제 중심을 잡고 밑에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등 네, 이런 기판 섹터 지속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할 때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군들이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까지 최근에 IT 반도체가 많이 밀렸었는데 이 밑에까지는 다 떨어지고 실적 반등이 좀 나와준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또한 이런 자리에서 갭 메우기를 하고 뭐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일단 오늘 반등이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자, IT 반도체 내에서 조금 시가총액이 좀 낮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강력한 탄력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뭐 시총이 낮다 보니까 올라갈 땐 또 탄력 있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내일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건설주 GS건설. 저는 오늘 사실은 GS건설이라든지 회원님들이 여쭤도 보셨는데 매수를 진행을 못했어요.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사실 이 구간에서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다가 오전에 상해 증시 흐름이 오전에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이때 보고 조금 올라가는 시점에 밥을 먹으러 식사를 하러 가는 통에 이렇게 올라가는지 체크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도 국내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녹록한 상황이 아니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으려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좀 올라가는 거라 종목군들을 공략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다. 자, 신원 종합개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얘도 경고가 들어가죠. 네, 투자 주의, 투자 경고가 들어가고 좀 더 올라가면 단기과열에 들어갈 겁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쉬어야 될 걸로 저는 보여주고요. 삼보산업도 마찬가지죠. 아니, 삼부토건, 삼부토건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차례 더 가는 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과거에 굉장히 큰 파동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M&A 이슈라든지 같이 붙이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공략은 좀 못했고요. 오늘 일성건설이 먼저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범양건영 오후에 움직임을 볼 때 사실 이게 하면서 그냥 상한가에 들어가서 그냥 보면서 쳐다만 좀 봤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이재명계 관련 종목으로 있다가 건설주들의 순환매로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일단 탈출 기회를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직 조금 못 간 거, 과거에 없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정책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아주 높은 구간에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뭐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는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 더 올라가면 단기 과열인데 아마 단기 과열을 먹고 가려는 흐름을 볼 것 같고요. 마인즈랩 또한 마찬가지죠. 얘는 아직 단기 과열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이 좀 눌렸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파동이 더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호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난폭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인지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점은 좀 인지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인즈랩,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셀바스 AI 이 종목까지 해서 셀바스 AI는 저도 이거 이때 아마 제가 회원님들한테 언급만 드리고 실제로는 매수 의견을 좀 못 드렸던 종목입니다. 매수 의견은 좀 못 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 이거는 박스권을 그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미 증시가 뭔가 쇼크를 받아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다가 미처 떨어지지 않아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좀 매매를 해서 좀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봉에서 보면은 똑같죠. 그날 잡아놓고 이렇게 팔고 일부 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주식을 매매할 때 상승 추세 안에서만 매매를 하죠. 상승 추세 안에서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저도 눈으로 보니까, 일봉으로 보니까. 자, 로봇주 보죠. 유진 로봇이 아까 삼성전자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유진 로봇이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과거에도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갔던 종목이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의 이슈에 유진 로봇이 제일 먼저 상한가에 좀 굳히면서 들어갔었고요. 자, 에브리봇 삼성전자가 찜한 로봇 회사죠. 그래서 시간 외에 일단은 상승률은 휴림 로봇을 제외하면 2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 외에 뭐 이 종목 혹은 그 전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잘 매도를 하면 되는데, 내일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 외에서 제가 볼 때는 기준가가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간 외에 통상 이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있어요.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이런 자리가 43,000원에서 44,000원이죠. 43,900원. 네, 물량 소화를 한 구간들이 의외로 그 다음날 단기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이 갭 구간이기 때문에 시가가 너무 높게 뜨면은 시가부터 들어가다가는 크게 물려버리니까 차라리 이러한 갭을 이용한 아래꼬리 잡는 매매를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들고 있는데요. 종목을 이것도 일봉으로 볼까요? 일단 상관은 이제 시간 외에서 좀 팔았고요. 시간 외에서 좀 막판에 팔아서 이제 매도가가 저 위에 있죠. 팔고 일단 이것도 좀 들고 가 봅니다. 종목군들을 좀 이리저리 좀 오늘 종가에 시황 자체가 긍정적이게 느껴져서 뭐 이것저것 좀 잡았었는데, 자, 그리고 로봇주 이야기했고, 로보로보 마인즈랩 기판. 자, 플랫폼 관련해서 카카오, 네이버, 최근에 이쪽 섹터가 그나마 다른 대형주들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상당히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카카오페이도 네,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부 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좀 종목을 보고 있고, 내일장 아일랜드 갭이 나오게 돼서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역 헤드앤숄더 만든 이후에 지금 주가를 돌리고 있는 자리의 종목군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컴투스 홀딩스도 최근에 수급이 좋았다가 연이틀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3월 18일 날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이니까 뭐 지수 좋았을 때 또 게임주라든지 또 2차전지 종목군들, 시가총액 종목군들이 있죠. 뭐 에코프로나 LNF나 이런 종목군들을 돌리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와 연계된 시총이 좀 되는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수가 셀 때는 같이 보는 전략을 쓰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시장 우려도 많은 상황 속에서
반등해줘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이러한 반등이 단기간에 만들어주었던 이 하방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하기를 좀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